주목 2기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은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운영기업 에어비앤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가 1.7% 하락을 했어요. 바클레이즈의 트레버 영이라는 애널리스트가 올해는 진짜 이런 온라인 여행사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한 해였지만 내년에는 올해와 다를 것이다. 여행 지출이 많이 둔화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투자 의견을 그동안 비중 유지였거든요. 그냥 중립이었는데 이거를 비중 축소로, 이게 바클레이즈에서는 이 비중 축소가 그냥 매도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매도 의견으로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135달러였던 것을 100달러로 낮췄습니다. 이거는 되게 공격적인 게, 이미 목표 주가가 현재 주가 수준보다 낮았는데 그 상태에서 26%를 더 하향 조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가에서 한 30%가 더 빠져야 그게 적정 주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공격적인 그건데, 최근에 사실 월가의 의견을 제가 쭉 봤더니 지난달부터 월가의 목표 주가 투자 의견 하향이 상당히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지금 월가의 평가들이 상당히 조금 신중하게 바뀌고 있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 불과 며칠 전에 제프리스에서도 목표 주가를 155달러였던 걸 140달러로 낮추면서 제프리스에서도 뭐 예약률이라던가 뭐 숙박일수, 일평균 요금 이런 게 계속 하락하면서 성장 지표가 많이 좀 꺾이고 있다. 그런데 주가는 이런 성장 기대감으로 이미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너무 많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라고 평가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의 그 성장 기대감을 꺾이면서 그거에 맞는 주가 찾아가기, 이게 필요하다라는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분위기 말씀을 드리면서 요 의견을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에어비앤비는 뭐 다들 익숙하시죠. 우리 2007년에 설립됐던 숙박시설 공유 플랫폼 운영 기업이고, 지금은 뭐 단순히 숙박시설 공유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지역에 특색 있는 이런 액티비티 서비스들, 이것들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190여 개 국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이 호스트들, 집 주인들이죠. 네, 호스트들을 이미 400만 명 정도를 확보하고 있다더라. 그리고 매출 구성은 에어비앤비는 다 수수료로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트들에게도 한 3% 수수료 받고, 이제 우리 같은 게스트들한테는 한 12% 수수료를 받고 있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어비앤비 이렇게 예약하면서 돈 내면 호스트에게 상당 부분이 가고, 그 중에 한 또 10% 이상은 또 에어비앤비에게 가고, 뭐 그런 구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바클레이즈 애널리스트 왜 이렇게 목표 주가를 후려쳤을까? 자, 지금부터 보면 내년 여행 수요 올해와는 다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의 지출 여력이, 주머니 사정이 악화되고 있다. 압박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동안 팬데믹 때문에 억눌려 있던 여행 수요가 작년 한 말부터 올해 완전 폭발적으로 하면서 온라인 여행이 완전히 성장을 했는데, 이제 이 억눌린 여행 수요도 고갈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미 한 차례 빵 터졌고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면 이쪽을 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경기 침체가 임박했는지 여부는 아직은 나도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아지면 예산에서 가장 먼저 삭감하는 것은 이런 레저 여행 지출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여행 수요가 이제부터 둔화될 것이다 라는 건데, 그쵸, 약간 돈이 없으면 여행부터 줄이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어비앤비, 이거는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은 약간 업황과 관련된 거였다면, 지금은 이제 에어비앤비 자체에 대한 또 실망감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에어비앤비, 그래, 대체 숙박시설 분야에서 확실한 시장의 선두주자인 건 우리도 여전히 인정한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에어비앤비가 너무 과도한 수수료, 그리고 일관되지 않은 청소 정책에 대한 불만들이 계속해서 쌓이면서 소비자들의 이제 역풍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있다. 이제 돌아서는 소비자들이 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스 호텔 업계의 압박, 압력, 이게 수많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것도 되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지금 뉴욕에서는 에어비앤비가 금지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뉴욕시 입장에서는, 뉴욕주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지금 이 주택 다들 이렇게 호스트로 하면서 이런 초단기 임대를 하면서 이게 매물로 나오지 않다 보니까 뭐 주택 시장이 자꾸 이렇게 얼어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에어비앤비 이걸 없애야 돼. 약간 이제 그런 논리인데 에어비앤비에서는 이게 호텔 측의 로비에 이거 넘어간 거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이제 아마 일정 부분 영향도 있긴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수많은 규제에 노출된 것도 에어비앤비에게는 좋지 않다라고 분석을 하면서 그래서 지금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주요 뉴스들 점검을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확실히 좀 부정적인 것들이 조금 보여요. 뭐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먼저 최고 재무 책임자 데이브 스티븐슨 이분은 그런데 얼마 전에 최고 비즈니스 책임자 CBO로 이미 승진을 했는데 이건 CFO 시절입니다. 네, 그때 요 데이브 스티븐슨이 지난달 29일 날 이때까지만 해도 CFO였거든요. 만 1080주 에어비앤비 요 자사주 자기가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최근 1년 동안 누적한 매도만 7만 주가 넘는다고 해요. 고위 임원진에서 내가 다니는 회사의 주식을 팔아.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 여기 정해지고 있고 거기에다가 뭐 요 데이브 스티븐슨을 포함해서 내부자들이 매매한 것들을 미국에서는 그걸 되게 많이 분석을 해요. 내부자 거래를. 근데 매매 동향을 보면 최근에 1년 동안 매도한 건은 97건이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브 스티븐슨 것도 여기 아마 집계가 몇 건이 되어 있겠죠. 그런데 회사의 관계자가 에어비앤비 주식을 산 건 0건으로 집계가 됐대요. 네, 뭐가 보입니다. 고평가라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느낌이에요. 자, 그리고 요 뉴스 하나가 있었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주가를 볼 때 약간 고평가라고 스스로들 인식을 하는구나라는 거 이제 요거가 시사를 하고 있는 거고 이제 이외에 다른 뉴스 얼마 전에 에어비앤비가 AI 스타트업인 게임 플래너 AI를 2억 달러에 인수를 했죠. 이게 2020년 에어비앤비가 상장한 후에 처음 오는 이런 대규모 M&A, 대규모 투자로 이것도 꽤나 이슈가 됐었는데 아마 이제 이런 여행 쪽에 이제 AI 기능이 첨부가 된다면 또 어떤 혁신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대감을 갖는 요인이고요. 또 하나는 9월 18일부터 S&P 500 지수에 에어비앤비가 편입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이슈도 하나 있었고, 근데 요 재료는 아마 다 반영이 됐겠죠. 아마 들어올 자금들은 이미 많이 좀 유입이 이미 됐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뉴욕이 9월부터 에어비앤비를 이제 금지를 시켰다라는 뉴스들. 근데 뉴욕이 이게 금지가 시키면 그런 게 뉴욕이 꽤 에어비앤비에게는 큰 시장이었거든요. 여기에만 숙소가 39,000개. 였다고 하니까 그래서 요건 꽤 아픈 겁니다. 그래서 뭐 요런 뉴스들 그래서 요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이런 것들도 계속해서 좀 저희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주가를 보시면 지금 뭐 에어비앤비와 함께 뭐 익스피디아, 뭐 부킹닷컴 이런 데들 다 같이 비교하는 애널들이 좀 많은데 익스피디아 주가는 확실히 이렇게 우상향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가 다뤘던 것 중에 에어비앤비보다 익스피디아가 낫다라는 거 좀 있었잖아요. 왜냐면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 개선하고 하면서 훨씬 더 좋을 거였는데 에어비앤비는 그런 로열티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막 포인트 주고 이런 게. 그러면서 이제 익스피디아가 좋다였는데 확실히 주가도 좀 그래요. 에어비앤비는 뭔가 갈 듯하다가 맞고 떨어지고 이런 움직임이 나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 들어 주가 상승률은 그래도 64%에 달합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라고 평가들을 받고 있어요. 성장 기대감으로. 그런데 성장 모멘텀이 꺾인다면 이건 분명 고평가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뭐 월가의 의견이 그렇고요. 애널리스트 42명 중에 13명이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단 10명 중에 3명만 매수 의견이고 대부분은 이제 중립. 매도 의견도 적지 않아요. 매도 의견도 한 6명이 되니까요. 그죠? 그리고 컨센서스, 투자 의견 컨센서스는 그냥 중립입니다. 좋지 않아요. 그리고 평균 목표 주가 132달러로 현재 주가보다 6%가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에어비앤비는 다 고평가다라는 게 전반적인 월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참고하시면서 전략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